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오빠입니다. 오늘도 삼성전자가 0.7% 정도 빠졌죠. 그래서 지금 83,300원까지 주저앉았는데 오늘 시총도 보니까 500조 벽이 깨졌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497조를 찍었는데 500조가 깨진 것은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 변동성을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힘내시라고 제가 좋은 소식을 또 들고 왔습니다. 역대급 투자 계획을 내놨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시켜줘야 된다, 이런 주장이 또 나오고 있죠. 일단 투자 계획부터 한번 살펴보면 이르면 다음 달쯤에는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고, 올해 하반기에는 평택 고덕에 있는 P3 라인 신규 투자 계획도 나올 예정입니다. 미국 공장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는데 거의 오스틴으로 지금 굳어진 것 같은 느낌이고요. 투자 규모는 약 19조에서 20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 규모는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P3 공장은 이제 막 기초공사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건설이 진행이 될 겁니다. 참고로 평택 고덕에는 총 6개의 동이 올라갈 계획인데 지금 P1, P2는 이미 완공이 됐고 P3가 한참 진행 중이죠. 현존하는 반도체 공장 중에 규모가 가장 큰 게 바로 최근에 완공된 삼성전자 P2 라인입니다. 그런데 이 P2 라인보다도 규모가 훨씬 더 큰 공장이 바로 P3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기업에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겁니까?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공장을 또 짓겠다는 겁니다. 지금 P2 공장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고는 있지만 사실 가동률이 100%까지 올라가지는 않았거든요. 아직도 장비를 계속 들여오고 있습니다. 아마 반도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 장비 자체가 가격도 뭐 몇백억, 몇천억 정도를 호가하고 장비 하나 설치하는 데만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장이 완공됐다고 해도 반도체 장비 들여오는 데만도 한 세월이 가고 시험 가동하고 수율 잡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완전히 풀가동되려면 아마 몇 년은 잡아야 될 겁니다. 삼성전자 반도체는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앞으로 어마어마한 공장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요. 총 6개 동 중에 이제 막 세 번째 라인이 본격적으로 지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죠. 당초 예상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P3 라인 투자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었는데 실형이 선고되는 바람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치소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 결정이 늦어졌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없다고 난리고 아까 뉴스를 보니까 CCTV에 필요한 특정 반도체가 없어서 지금 완전히 업계들이 패닉 상태라고 합니다. 가격이 20배가 뛰었는데도 지금 웃돈을 주고도 구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중국이나 미국, 대만, 유럽 같은 나라들은 국가적으로 나서서 반도체를 키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힘을 쏟고 있는데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세계 최고 반도체 기업인 총수가 지금 깜빵에 가 있단 말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그분들이 몰려와서 뭐 당연히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뭔 소리냐. 옛날에도 이재용 구치소에 있을 때 주가는 오히려 더 올랐다. 삼성전자가 명색이 글로벌 기업인데 뭐 일개 개인이 한 명 없다고 해서 안 돌아가는 회사가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자,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삼성이 망하냐 안 망하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최고 결정권자의 부재로 지금 투자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없어도 삼성전자 잘 돌아가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자,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반도체 전쟁이 단순히 하나의 기업이 돈을 더 벌고 덜 벌고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국가 자체의 경쟁력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왜 이렇게 치열하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을까요? 결국에 미중 무역 전쟁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반도체 패권 다툼입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이 정말 극에 달했을 때는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중국의 반도체 수출도 못하게 막았었던 겁니다. 삼성이 물론 아직까지는 엄연히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의 자리에 있지만 이런 식으로 투자가 계속 미뤄지고 대기업 총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기업들에게 따라잡히는 거요. 이거 시간 문제입니다. 충분히 따라잡힐 수 있을 만큼 절대로 지금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용 부회장을 경영에 복귀시키자는 취지인 것이지 뭐 죄를 안 지었다거나 무조건 덮어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건데 지금처럼 구치소에 가둬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일단 급한 불은 꺼야 되니까 어느 정도 투자 결정을 할 수 있게 경영에 참여를 시킨 다음에 다른 형태로 좀 처벌을 주는 게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 P3 라인은 연면적만 70만 제곱미터고요. 단일 반도체 라인 중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현존 최대 규모는 P2 라인인데 이 역시 삼성전자 공장이죠. P2보다 먼저 완공된 P1도 규모가 만만치 않습니다. P1과 P2 모두 거의 30조씩 투입이 됐을 정도로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P3는 투자비만 최대 50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면 미국의 약 20조, 그리고 P3 공장의 최대 50조, 이렇게 합쳐서 70조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들어가려면 총수가 결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구치소에 들어가서 뭐 맹장 터져가지고 맹장 수술이나 하고 있는데 무슨 투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부 재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이 부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정치권과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없다고 삼성전자 망하지 않습니다. 비상 상황에서도 잘 돌아갈 수 있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을 겁니다. 이미 한국 기업을 넘어서 엄연히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 한 명 없다고 해서 돌아가지 않는 것은 당연히 말이 되지 않죠. 지금 문제의 본질은 최종 결정권자의 부재로 투자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지원을 팍팍 받아서 엄청나게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코 삼성전자가 여유를 부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처벌을 받을 때 받더라도 경영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재계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세계 각국이 반도체 산업을 키우겠다고 나서고 있어서 한국이 언제 반도체 강국 자리를 뺏길지 모르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이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면 이재용 부회장이 하루빨리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중대한 결심을 한 것은 확실히 맞고요. 이게 얼마나 빨리 추진될지가 지금 관건입니다. 뭐 삼성전자 하면 자본력 충분하고 결단력 굉장하죠. 그리고 과거 전력으로 봤을 때도 모두가 다 비웃을 때 D램과 낸드 플래시에서 세계 1위 자리를 지금 수십 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계획대로 잘 추진이 돼서 실적도 대폭 개선이 되고 주가도 좀 떡상하기를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